결항된 비행을 마치고 막 돌아온 헌신적인 항공사 수석 사무장 박서연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남편의 깜짝 선물이었다. 침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잔인한 현실이었다.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남편이 그녀의 옛 동료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 충격에 서연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그 순간은 그녀 안에 다른 삶에 대한 갈망의 불씨를 지폈다. 인천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의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차분한 여성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박서연의 심장을 평소보다 더 빠르게 뛰게 했다. 파리행 K856D 항공편은 기상 악화로 인해 결항되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내 데스크에서 후속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연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까맣고 깊은 눈동자가 빠르게 깜빡였다. 당혹감과 피로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모든 승무원들이 아쉬움에 긴 한숨을 내쉬었지만 유독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뜻밖의 생각이 피어올랐다. 집에 가야겠다. 오랜만에 재혁 씨한테 직접 저녁밥을 차려주면 어쩌면 좋아할지도 몰라. 서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설레는 마음으로 캐리어를 끌고 공항을 나섰다. 심장이 기대감에 두근거렸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같은 항공사에서 일하는 절친한 친구 정은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은지야, 비행기 결항돼서 집에 일찍 가게 됐어. 재혁 씨한테 서프라이즈인데 엄청 좋아하겠지? 좋아하긴 뭘. 그러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서프라이즈를 당하는 거 아니야? 은지는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답했지만 서연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서울의 중심, 강남구에 위치한 그들의 고급 아파트. 서연은 남편과 함께 이 보금자리를 일구었다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느꼈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벅차오르는 마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재혁 씨는 집에 있겠지. 일하고 있거나 쉬고 있거나 나를 보고 싶어 했을까?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키로 현관문을 열었다. 아파트는 고요했고 에어컨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캐리어를 내려놓고 구두를 벗은 서연은 천천히 침실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연은 순간 흠칫하며 걸음을 멈췄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평생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 이재혁이 벌거벗은 채로 한 여자를 침대 위에서 끌어안고 있었다. 하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여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바로 옛 동료이자 한때 언니 동생이라 부를 만큼 가깝게 지냈던 최유라였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서연을 돌아보았다. 재혁은 당황하며 유라를 놓았지만 그의 눈에는 채 감추지 못한 욕망이 어려 있었다. 반면 유라는 뻔뻔했다. 급하게 이불로 가슴을 가렸지만 입가에는 도전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연아, 어떻게 벌써 왔어? 재혁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박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아파왔다. 그녀는 애써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이게 당신이 나를 위해 준비한 서프라이즈였나요? 방 안은 순식간에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그녀의 거친 심장 박동처럼 크게 들렸다. 최유라는 반성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당신이 맨날 집 비우고 재혁 씨 혼자 두니까 내가 대신 돌봐준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눈에는 눈물이 차올랐다. 함께 커피를 마시고 평생 좋은 언니 동생으로 지내자고 약속했던 순간들이 잔인한 조롱이 되어 돌아왔다. 바로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웃집 언니인 윤선이의 목소리였다. 서연 씨? 집에 왔어요? 비행기 결항됐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문을 살짝 열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언니, 막 도착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내일 얘기해요. 문이 닫히자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댔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음속에는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뒤엉켜 있었다. 안에서는 재혁이 허둥지둥 옷을 입고 있었다. 그가 다가오려 하자 유라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뭘 무서워해요. 어차피 다 봤는데
자기가 알아서 나가게 둬요. 서연은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이 메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당신을 믿었던 게 실수였고 당신을 친구이자 좋은 동료로 여겼던 게 실수였어요. 오늘 이 광경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재혁은 고개를 숙였고 유라는 여전히 뻔뻔했다. 그리고 박서연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산산조각 난 마음을 안고 돌아섰다. 창밖으로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막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서연은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남편을 노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분노를 터뜨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혁 씨? 당신이 보고 싶어서,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어서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재혁은 어색하게 소매를 만지작거렸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말은 서연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당신은 맨날 비행만 다니면서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난 외로웠고 곁에 누군가가 필요했다고. 유라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줬을 뿐이야.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눈물 섞인 그 웃음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당신이 말하는 필요라는 게 결국 배신이었나요? 그럼 내가 이 비행, 저 비행 다니며 힘들게 일했던 건 누구를 위해서였는데요? 이 집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잖아요. 최유라는 침대에 비스듬히 앉아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눈을 가늘게 뜨며 비꼬았다. 서연 씨, 말하는 거 참 우습네요. 남자는 애정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해요. 당신이 못해줬으면 다른 사람 탓하면 안 되죠. 당신이 재혁 씨를 얼마나 오래 내버려뒀는데 이제 와서 누굴 탓해요?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목소리를 낮게 깔며 말했다. 유라 씨, 당신이 이 방에 들어온 순간부터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야. 당신을 언니 동생으로 여겼던 걸 후회해. 그 말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이재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박서연. 뭘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을 텐데. 소리 지르면 뭐가 달라져? 찰칵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시장을 보고 돌아온 이재혁의 어머니, 이경숙 여사였다. 그녀는 손에 장바구니를 든 채 눈앞에 팽팽한 광경에 잠시 얼어붙었다.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서연아, 너 왜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서연은 고개를 돌려 했어. 눈물을 참으며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방금 재혁 씨랑 유라 씨가 침실에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어머니, 이게 현실이에요. 이경숙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들을 흘끗 본 뒤 서연에게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 하나, 제대로 건사 못하는 여자가 누굴 탓해? 네가 맨날 집 비우고 애를 혼자 두니까 그렇지. 쟤도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너한테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연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미 찢겨진 심장이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기는 듯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집에서 누구에게도 소홀한 적 없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경숙 여사는 손을 휘저으며 매몰차게 말했다. 그만해라. 생색내지 마. 남자는 곁에 있어주는 아내가 필요한 거지. 온 세상을 날아다니는 아내가 필요한 게 아니야. 네가 지혜롭게 가정을 지켰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최유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옅은 미소를 지으며 불에 기름을 붓듯 말했다. 아유, 어머님. 그래도 서연 씨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아무나 아내 노릇을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지키는 것보다 밖으로 놔두는 게 더 체질에 맞기도 하니까요. 서연은 획 돌아보며 메인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다. 입 닥쳐, 최유라. 당신이 나한테 아내 노릇을 가르칠 자격 없어. 이재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쳤다. 됐어, 박서연. 그만 좀 하지 못해? 동네 사람들 다 듣게 할 셈이야? 그의 고함 소리와 서연의 흐느낌이 뒤섞였다. 그날 밤 강남의 고급 아파트는 지옥으로 변했다. 남편과 한때 친구라 불렀던 여자,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쏟아지는 날카로운 말들이 서연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음은 고통으로 뒤틀렸다. 아마도 이 결혼은 이 순간 완전히 끝난 것일지도 모른다. 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출구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이후
한때 따뜻했던 집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이재혁은 더 이상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밤늦도록 그를 기다리면 들려오는 것은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거실을 가로지르는 무거운 발소리뿐이었다. 그는 서연을 쳐다보지도 한마디 묻지도 않은 채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들었다. 서연은 애써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식탁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다. 텅 빈 식탁에 홀로 앉아 조용히 밥을 넘기는 것은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마음 한편으로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같은 집에 사는 타인처럼 점점 더 멀어지는 이재혁의 냉담함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새로운 비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을 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지만 그녀는 문체만 보고도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서연 씨, 이제 그만 놔줘요. 재혁 씨가 필요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 당신이 맨날 집 비울 때 매일 그 사람 곁에 있었던 건 나라고요. 마음 편하게 현실을 받아들여요. 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이 분노로 떨렸다. 한때 동료 모임에서 웃으며 서연 언니라고 부르던 최유라였다. 이제 그 도전적인 글자들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 더 깊이 파고드는 비수와 같았다. 그날 밤 이재혁이 막 집에 들어섰을 때 서연은 모든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단호했다. 재혁 씨, 내가 언제까지 모르는 척해야 해요? 유라 씨가 이렇게 뻔뻔하게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 것까지? 당신도 동의한 건가요? 이재혁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일을 크게 만들지 마. 유라가 잘못한 건 내가 얘기할 테니. 당신은 당신 일이나 신경 써.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거운 침묵이 방을 짓눌렀다. 그녀는 한때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남편의 얼굴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제 그 얼굴에는 거리감과 무관심만이 뚜렷했고 사랑의 흔적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서연은 강남 아파트의 창가에 홀로 앉아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문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니면 애초에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걸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 메시지는 그녀가 입술을 꽉 깨물게 만들었다. 매달리지 마요. 재혁 씨는 이미 나를 선택했어요. 당신이 붙잡을수록 꼴만 우스워져요. 그냥 놔줘요. 최유라는 도발을 넘어 서연의 침묵을 기회로 삼고 있었다. 그 악의적인 글자들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서연을 고통의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울부짖는 대신 서연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눈빛은 단단해졌고 마음속에서는 결연한 목소리가 울렸다. 좋아. 당신들이 내 모든 것을 빼앗고 싶다면 나도 더는 붙잡지 않겠어. 놓아주지. 하지만 내 방식대로. 이 결혼을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옆방에서 잠든 남자에게서는 더 이상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울의 깊은 밤, 고요함 속에서 서연은 깨달았다. 앞으로의 길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말 아침, 서연은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 홀로 앉아 있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은 퀭했다. 그녀는 블랙커피를 시켰지만 그저 숟가락으로 적기만 할 뿐 마시지는 않았다. 오랜 동료이자 절친한 언니인 정은지가 급하게 들어섰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채였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마자 가방을 의자에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아 친구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세상에, 서연아, 내 꼴이 이게 뭐야. 며칠 사이에 헬쑥해졌잖아. 나한테도 말 못할 일이 있는 거야?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잠시 후 그녀는 메인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언니 말이 맞았어. 더는 못 참겠어. 재혁 씨랑 유라. 그 둘 정말 나를 배신했어. 그 말을 들으는지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서연의 손을 가볍게 쥐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전부터 의심하고 있었어. 네가 상처받을까 봐 말 못했지만. 사실 몇 번 봤어? 재혁 씨랑 유라가 같이 있는 거. 그냥 동료 사이의 거리감이 아니었어. 회사 로비에서 서로 속삭이며 웃기도 했고 서연은 망연자실했다. 눈이 커졌고 손에 든 은수저를 꽉 쥐었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럼 난 오랫동안 속고 있었던 거네.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언니. 은지는 한숨을 쉬며 친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서연아, 자책하지 마.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지. 네가 아니야. 넌 진심을 다했고 가정을 위해 희생했어. 그게 잘못은 아니잖아. 잘못한 건 이재혁이고 최유라야. 한 명은 배신자, 한 명은 파괴자. 네가 미련 가질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해. 수년간의 사랑과 믿음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 분해서 못 견디겠어, 언니. 은지는 친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확고했다. 분할수록 더 잘 살아야지. 더 당당하게. 고개 빳빳이 들고 일어서야 해. 그들이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해선 안 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네 미래를 위해서 생각해. 시끄러운 카페 안 두 사람의 테이블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 고통이 가시지 않았지만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각성의 빛이었다. 언니 고마워. 아마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을 것 같아.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겠어. 은지는 친구의 손을 꽉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그래, 내가 옆에 있을게. 날 믿어. 서연아. 배신자의 끝은 절대로 좋지 않을 거야. 유리창 밖으로 차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 곁에는 진정한 내 편이 있었다. 주말 저녁 서울 중심가의 한 고급 호텔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재혁의 부동산 회사가 주최하는 대규모 파트너 초청 파티가 성대하게 열렸다. 멀리서 서연이 남편과 함께 들어섰다. 진주빛 롱드레스는 그녀의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아내의 손을 잡기도 전에 이재혁은 손을 놓고 돌아서서 최유라를 맞았다. 붉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였다. 그는 유라에게 몸을 기울여 다정하게 속삭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서연은 마치 뒤에 서 있는 그림자 같았다.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옅은 미소를 유지했다. 이 화려한 세계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스스로를 욕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재혁의 친구들과 파트너들이 다가왔다. 한중년 남자가 재혁과 악수하며 서연을 흘끗 보고는 입꼬리를 올렸다. 오, 이분이 이 대표님 사모님이신가? 미인이시긴 한데 듣자 하니 박 사무장님은 늘 비행 때문에 바쁘시다면서요? 집에 잘 안 계실 테니 그냥 장식용이신가? 주변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연 주위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최유라는 일부러 끼어들며 달콤하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게요. 서연 씨는 온 세상을 날아다니느라 바쁘시니 재혁 씨 돌보는 일은 다른 사람이 맡아야죠. 그 말은 날카롭고 잔인한 칼날 같았다. 이재혁은 아내를 감싸주기는커녕 함께 웃으며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말했다. 예쁜 여자도 너무 오래 집 비우면 결국 그냥 보기만 좋은 거지. 가정을 따뜻하게 덮여주진 못하더라고. 그 말들이 서연의 귀에 꽂혔다.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했다. 그녀는 손에 든 와인잔을 꽉 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지만 울거나 도망치는 대신 고개를 들었다. 당당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저는 자주 집을 비웁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의 동정이나 지위에 기대어 살지는 않아요. 그 대답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순간 싸늘해졌다. 몇몇은 놀라움과 민망함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최유라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여전히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재혁의 팔에 매달려 자신의 위치를 과시했다. 우연히 손님 자격으로 파티에 참석했던 정은지는 멀리서 조용히 서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는 친구를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서연은 조용히 홀 뒤편으로 물러났다. 감미로운 음악 소리도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악의적인 수군거림을 막지는 못했다. 심장은 칼로 밴 듯 아팠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짓밟힌 자존심의 불꽃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것이 그가 내게 안겨주고 싶은 모욕이라면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겠어. 내 손으로 끝을 낼 거야. 밖의 서울밤은 화려했지만 박서연의 마음속에서는 중대한 결심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굴욕적인 파티가 끝난 후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남편 친구들의 비웃음, 조롱 섞인 웃음소리, 그리고 재혁이 공개적으로 유라와 손을 잡고 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녀는 뒤척이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다. 새벽녘,
서연은 벌떡 일어났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어 하얀 종이를 꺼내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이혼 서류. 고요한 방 안에는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들렸다. 한 줄 한 줄이 고통이자 해방이었다. 작성을 마친 그녀는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었다. 숨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모든 것을 잃더라도 하루 더 짓밟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저녁에 이재혁이 돌아왔다. 그는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넥타이는 헐거워져 있었고 얼굴에는 흡족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식탁에 단정히 앉아있는 서연을 보고 재혁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무심하게 물었다. 왜 그렇게 심각해? 또 뭘 따지려고? 서연은 대답 없이 봉투를 그에게 밀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혼 서류예요. 사인해요. 이재혁은 순간 놀랐지만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봉투를 열어 빠르게 훑어보더니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네가 나를 떠나면 뭐가 남을 것 같아? 이 집, 이 차, 모든 재산이 다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빈손으로 나가서 버틸 수 있겠어? 서연은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굳건했다. 자유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키고 싶은 유일한 것은 내 자존심이에요. 이재혁은 큰 소리로 웃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오만이 섞여 있었다. 좋아. 이혼하고 싶으면 사인해주지.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지 마. 세상에 이혼녀를 원하는 남자가 있을 것 같아? 그 말은 뺨을 때리는 것 같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후회 안 해요. 내 인생 최대의 후회는 내 청춘을 당신 같은 사람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이재혁은 순간 멈칫했고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술을 따르며 태연한 척했다. 서연은 돌아서서 발코니로 나갔다. 서울의 밤바람이 불어와 남은 눈물방울을 말려주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앞날은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했다. 해낼 수 있어.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새로운 삶에 대한 믿음을 다지듯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이혼 서류를 내민 저녁 이후 서연은 짐을 꾸렸다. 익숙한 승무원 유니폼과 캐리어, 몇 가지 개인 물품을 상자에 담았다. 한때 웃음이 가득했던 강남의 아파트는 이제 소름 끼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서연이 캐리어를 끌고 나설 때 시어머니 이경숙 여사와 마주쳤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쏘아붙였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 네가 책임져야지. 남편 하나 간수 못하는 여자가 잃고 나서 누굴 탓하겠어. 서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저희들 모두를 위한 해방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 가볼게요. 더 이상의 말을 기다리지 않고 서연은 돌아섰다. 문이 닫히며 철컥하는 소리가 마치 모든 것의 끝을 알리는 마침표처럼 울렸다. 서연이 새로 얻은 집은 관악구의 평범한 오피스텔이었다. 방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낡은 냉장고를 놓으니 꽉 찼다. 그녀가 스위치를 켜자 노란빛 조명이 켜지며 벽에 벗겨진 페인트를 비췄다. 서연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괜찮아. 적어도 여기는 온전히 내 공간이야. 다툼도 경멸의 눈빛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다시 수석 사무장 유니폼을 입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리고 옅은 붉은 립스틱을 발랐으며 구두는 반짝였다. 거울을 보며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힘내 박서연. 넌 살아야 해. 공항에서 동료들은 서연을 보고 모두 놀랐다. 정은지가 그녀를 구석으로 끌고 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아, 너 정말 괜찮은 거야? 서연은 애써 웃으며 작게 대답했다. 언니, 걱정 마. 나한테는 아직 일이 있잖아. 적어도 하늘 위에서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 비행은 계속되었다. 승객들은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수석 사무장을 보았다. 하지만 밤이 되어 텅 빈 방으로 돌아오면 서연은 베개를 끌어안고 창가에 기댔다.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도 마음을 갉아먹는 외로움을 쫓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다. 최유라의 조롱 섞인 메시지가 또 도착했다. 많이 외롭겠네요. 뭐, 남편 간수 못한 자기 탓이죠. 난 재혁 씨랑 매일매일 즐거워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고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2번 다시 당신들한테 짓밟히지 않을 거야. 나는 살 거고
더 강하게 살아남을 거야. 고통은 그녀를 지치게 했지만 동시에 강인함을 불태우는 불꽃이 되었다. 내일의 하늘 위에서 박서연은 더 이상 순종적인 여자가 아니라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될 것이었다. 그날 아침 인천국제공항은 승객들로 붐볐다. 서연은 짙은 남색 유니폼을 입고 단정한 구두를 신은 채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다. 긴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오늘 다시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의 수석 사무장 역할을 맡았다. 승객들이 차례로 탑승할 때 서연은 순간 흠칫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으로 들어서는 회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키 크고 풍채 좋은 남자.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LK그룹의 총수 강도연 회장이었다. 1년여 전 작은 사고가 있었을 때 그녀가 도움을 주었던 승객이었다. 당시 국제선 비행 중 강도연 회장은 갑작스러운 저혈당 쇼크를 겪었다. 그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설탕물을 가져다 주며 그를 진정시켰던 사람이 바로 서연이었다. 강도연 회장은 서연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그 사무장님이시군요. 오늘 여기서 다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정중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정말 우연이네요.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비행 내내 서연은 승무원들을 능숙하게 지휘하며 모든 상황에 재치 있게 대처했다. 한 승객이 기내식이 늦어진다고 불평하자 그녀는 부드럽게 사과하고 신속하게 조치했다. 한 아이가 울며 떼를 쓸 때는 먼저 다가가 서비스 카트에서 장난감을 꺼내어 아이를 달랬다. 강도연 회장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시선은 여러 번 서연의 침착한 얼굴에 머물렀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박 사무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위기 대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것이니까요. 강도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다. 승객과 승무원이 아닌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습니다. 제가 그룹에서 중요한 인사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 중인데 당신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깜짝 놀랐다. 그 제안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 많은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잠시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생각해보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도연 회장은 미소 지으며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건넸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떠난 후 서연은 승객들이 거의 내린 텅 빈 기내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녀는 손안에 명함을 꽉 쥐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설렘과 막연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운명일까? 그녀는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강도연 회장과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에도 서연은 평소처럼 비행 업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땅 위에서는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가 이재혁과 이혼했다는 소식은 예전에 살던 아파트 이웃들로부터 그녀가 일하는 항공사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승무원 휴게실에서 몇몇 동료들이 서연 쪽을 쳐다보며 숨기지 않고 속삭였다. 박 사무장님, 남편한테 이혼당했다던데? 한 젊은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긴 저렇게 맨날 비행만 다니는 여자가 어떻게 가정을 지키겠어. 다른 이가 반은 동정, 반은 조롱하는 투로 답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들었지만 침묵했다. 그녀는 그저 비행 서류를 정리할 뿐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심장은 아팠지만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한편 최유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의 작은 파티에서 유라는 이재혁의 팔짱을 끼고 주변 사람들에게 달콤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씨는 이제 끝났어요. 머지않아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재혁 씨도 언제까지나 집 비우는 여자 말고 곁에서 챙겨주는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재혁의 한 친구가 크게 웃었다. 그럼 미리 축하해야겠네. 곧 최 실장님이 사모님 되시겠어. 옆에 앉은 이재혁은 부인하지 않고 함께 잔을 들었다. 그의 눈빛은 반쯤 취한 듯 반쯤은 의기양양했다. 그 광경은 우연히 파트너와 함께 파티에 참석했던 정은지의 눈에 들어왔다. 그날 밤 은지는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서연아, 마음 단단히 먹어. 최유라가 곧 내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온 동네에 떠들고 다니더라. 메시지를 읽은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고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깨물었다. 그 순간 모든 인내와 상처, 그리고 분노가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붉게 충혈된 눈에는 무언가 변한 것이 있었다. 이제 됐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다. 더는 저들이 나를 짓밟게 두지 않을 거야. 마음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박서연은 이제 일어서야 할 때임을 깨달았다.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자신이 실패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밖에서는 도시의 밤이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작은 방 안에서는 새로운 결의가 싹트고 있었다. 그 결의는 언젠가 자신을 경멸했던 자들이 고개를 숙이게 만들 강력한 힘이 될 것이었다. 늦은 오후, 서울의 하늘에서 비가 흩뿌렸다. 테헤란로의 한 작은 카페는 고요함에 잠겨 있었고 감미로운 음악만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박서연은 창가에 앉아 카푸치노 잔을 가볍게 돌리며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카페 문이 열리고 강도연 회장이 들어섰다. 여전히 짙은 색 정장을 입은 그의 모습은 기품이 넘쳤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 서연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미안합니다. 조금 늦었군요. 그는 의자를 빼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강도연 회장에게 에스프레소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잔을 살짝 돌리며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서연 씨, 저는 당신을 지켜봐 왔습니다. 비행에서의 프로페셔널함부터 어려움에 맞서는 방식까지 저는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속눈썹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회장님, 저는 그저 항공사 사무장일 뿐입니다. 제 일은 승객을 모시고 하늘 위에서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룹 환경과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리더의 자질이 있습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며 대처하는 법을 알죠. 그것이 바로 제가 LK그룹의 새로운 인사 및 홍보 프로젝트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혼란스러운 서연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실패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일어서는 법을 알고 아파본 사람만이 성공의 가치를 압니다. 서연 씨, 이건 단순히 직업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다시 쓸 기회입니다. 서연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머릿속에는 유라에게 모욕당하고 재혁에게 냉대받고 남편의 친구들에게 비웃음당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 모든 억울함과 눈물이 그녀에게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결의가 빛났고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해보겠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눈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좋습니다. 이 길이 쉽다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 당신을 짓밟았던 자들이 고개를 숙이는 날이 올 거라고 약속합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기나긴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선택권을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붉은 노을이 번화한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손안에 커피잔을 꽉 쥐며 속삭였다.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어. 월요일 아침, LK그룹 본사 빌딩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거대한 유리창은 서울의 햇살을 반사하며 현대적이고 권위 있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박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크림색 재킷을 바로잡았다. 그룹 관리직 직원의 새로운 유니폼이었다. 오늘이 그녀가 완전히 낯선 환경에 첫 발을 내딛는 날이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은 몇몇 직원들의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느꼈다. 한 젊은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였다. 듣자 하니 저분 원래 항공사 승무원이었다던데 어떻게 우리 회사 관리직으로 왔을까? 강 회장님 빽인가 봐. 다른 직원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은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지만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마치 험담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의의 소리 같았다. 15층 회의실. 그날 오전
서연은 인사계획 발표회의에 참석했다. 그녀의 첫 임무는 홍보팀의 국제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오랜 경력의 관리자들이 미간을 찌푸리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 나이 든 부장이 직설적으로 말했다. 박서연 씨, 당신의 경험은 항공업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형 파트너들과 일합니다. 항공 서비스 예절 같은 것을 그룹 경영에 쉽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많은 시선이 그녀가 어떻게 당황할지 지켜보듯 서연에게 쏠렸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발표대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단했다. 저는 매달 수천 명의 국제 승객들을 상대했습니다. 그중에는 정계인사, 기업가, 유명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외국어 능력과 상황 대처 능력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브랜드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LK그룹이 국제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부차적인 디테일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웅성거렸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현 회장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그는 눈썹을 살짝 올렸고 눈에는 만족감이 스쳤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천천히 말했다. 반론 방식이 아주 좋았습니다. 직설적이면서도 논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내가 관리자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답했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해외 직원 그룹이 견학을 왔을 때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통역사가 서투르게 의미를 잘못 전달하자 그들 중 한 명이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경직되었고 모두가 안절부절 못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다시 설명했고 동시에 생생한 예를 들어 문제를 명확히 했다. 불과 몇 분 만에 분위기는 다시 편안해졌고 방문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은 모두 놀랐다. 한 젊은 여직원이 속삭였다. 저분 저렇게 잘할 줄 몰랐네. 그냥 승객 서비스만 할 줄 알았는데.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 실력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업무가 끝났을 때 서연은 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속삭였다. 첫걸음은 무너지지 않았어. 마음속에서 자부심과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앞으로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박서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LK그룹에서의 첫 주, 서연은 빽빽한 업무 일정에 점차 익숙해졌다. 하지만 사교적인 미소 뒤편으로 그녀는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시선들을 감지하고 있었다. 아침 사내 카페테리아에서 두 명의 젊은 여직원이 서연이 지나가자마자 속삭였다. 저분 정말 예쁘긴 한데 관리직 경력은 하나도 없다며? 강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던데. 능력보다는 외모 덕분이겠지. 그들은 서연이 그 말을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가슴이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유지하며 똑바로 걸어갔다. 그날 오후 회의에서 강도현 회장은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것은 많은 해외 그룹이 참여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그는 회의실을 한번 훑어본 뒤 서연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서연 씨, 이번 행사 기획 책임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한 중년의 부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반대했다. 회장님, 이 프로젝트는 너무 큽니다. 어떻게 신입이자 이 분야 경험이 전무한 사람에게 맡기실 수 있습니까? 강도현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LK그룹은 결과만 있다면 기회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순간 놀라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임무를 받들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서연은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했다. 책상은 서류로 가득 찼고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으며 이메일은 쏟아졌다. 그녀는 해외 파트너와 연락하고 서비스 업체를 찾고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홍보 계획을 세워야 했다. 매일 밤 동료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그녀의 사무실 불은 꺼지지 않았다. 가끔 정은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서연아, 너 그러다 쓰러지겠다. 건강 좀 챙겨. 해내야만 해, 언니. 이건 그냥 일이 아니라 내가 다시 일어설 기회야. 서연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피로에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로 빛났다. 그룹 내의 소문은 더욱 거세졌다. 어떤 이들은 서연이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고 수군거렸다.
모든 속삭임이 바늘처럼 그녀를 찔렀다. 하지만 무너지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았다. 늦은 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있던 그녀는 재혁, 유라와 함께했던 파티에서 모욕당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냥 장식용일 뿐이라는 잔인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다. 내가 누군가의 옆에 서 있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 내 능력으로 홀로 설 거야. 유리창 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반짝였다. 작은 사무실 안, 모니터 불빛이 그녀의 굳은 의지가 담긴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번에 박서연은 결코 패배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오후 강남의 호화로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재혁은 의자에 기댄 채 미간을 찌푸리고 책상 위 보고서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가 몇 달째 추진해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는 LK그룹의 자금 투자가 절실했다. 하지만 직원의 보고를 들었을 때 재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뭐라고? LK그룹의 인사 및 홍보 책임자가 박서연이라고? 직원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파트너사 측에서 직접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신임이 두터워서 중요한 일을 많이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눈에는 불안감이 스쳤다. 그가 무시하고 집에서 내쫓았던 여자가 이제는 그가 협력해야 할 그룹의 권력자가 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몸에 꼭 맞는 원피스로 몸매를 과시한 최유라가 들어섰다. 얼굴은 붉은 립스틱으로 치장했지만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이글거렸다. 재혁 씨, 이 소식 진짜예요? 유라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 여자가 감히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고요? 이재혁은 한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라면 내 프로젝트가 어려워질 수 있어. 강 회장은 단호한 사람이야. 서연이가 거기 있다면 설득하기 쉽지 않을 거야. 유라는 비웃으며 재혁 옆에 앉았다. 목소리는 비아냥거림으로 가득했다. 뭘 걱정해요? 그 여자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앉혀놓은 장식품일 뿐이에요. 제가 회장님 앞에서 그 여자 실체를 까발릴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LK그룹 본사에서 전략회의가 열렸다. 재혁의 부동산 회사를 대표해서 나타난 최유라는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들어서는 서연을 보자. 유라는 순간 핸드백을 꽉 쥐었지만 이내 가식적인 미소를 되찾았다. 발표 도중 유라는 일부러 말을 끊으며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듣자 하니 이 관리직은 최근에 임명되셨다고요. 항공사 사무장에서 바로 오셨다니 정말 특별하네요. 서연 씨께서 과연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감당할 경험이 충분하신지 모르겠어요. 회의실이 순간 술렁였다. 많은 시선이 서연의 반응을 기다리며 그녀에게 쏠렸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경험은 사무실에 앉아있는 횟수로만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회장님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해 보일 자신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연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신뢰가 가득했다. 그는 짧게 말했다. 박서연 씨의 당당한 태도를 높이 삽니다. 계속 진행하죠. 최유라는 순간 움찔하며 분노를 삼켰다. 회의 첫날 서연을 깎아내리려던 그녀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이 복도로 나서자 유라가 일부러 길을 막고 비웃었다. 강 회장 백 믿고 오래 갈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든 당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릴 테니까. 서연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라 씨, 난 더 이상 당신이 쉽게 짓밟을 수 있던 과거의 그 여자가 아니에요. 명심해요. 유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돌아서서 분노를 삼키듯 하이힐 굽으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사라졌다. 박서연의 마음속에 옛 상처가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자부심이 함께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지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울의 밤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강남 중심가의 5성급 호텔은 재계 인사들을 실어 나르는 고급 세단들로 붐볐다. LK그룹이 주최하는 국제협력 파티는 금융, 부동산, 미디어 업계의 유력 인사들이 총출동한 분기 최대의 행사로 꼽혔다. 박서연은 그룹 전용 차량에서 내렸다. 에메랄드빛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으며 얼굴은 수수하지만 매력적인 화장을 하고 있었다.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연약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나왔다. 서연이 파티장에 들어서자 수많은 시선이 그녀를 따랐다. 인파 속에서 이재혁은 자기도 모르게 멈춰섰다. 손에 든 와인잔이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교차했다.
옆에 있던 최유라는 핸드백을 꽉 쥐었다. 그녀의 얼굴은 질투심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말도 안 돼. 유라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지? 바로 그때 강도연 회장이 다가왔다.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하객들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뒤 서연 옆에 섰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파티장의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이분을 소개합니다. LK그룹의 새로운 인사 및 홍보 책임자 박서연 씨입니다. 그녀는 이번 협력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을 비췄다. 그녀는 처음으로 수백 개의 시선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다. 입가에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멀리서 이재혁은 와인잔을 꽉 쥐었다.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가 모욕하고 빈손으로 내쫓았던 전 부인이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중 한 명인 강도연 회장의 옆에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최유라는 애써 질투심을 억누르며 재혁의 귀에 속삭였다. 봤죠? 저 여자는 그냥 강 회장한테 기생하는 것뿐이에요. 저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말아요. 하지만 이재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을 향해 있었고 거기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파티 도중 서연은 강도연 회장과 함께 해외 파트너 그룹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대화하고 정중하지만 확신에 찬 태도를 보이자 많은 이들이 감탄했다. 한 외국인 손님이 칭찬했다. 그녀는 정말 LK그룹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 분이군요. 강도연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흘끗 보았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녀는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서연은 그 말을 들었다. 눈가가 살짝 떨렸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을 계속했다. 멀리서 서연의 절친 정은지가 조용히 파티를 지켜보고 있었다. 친구가 빛나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파티는 화려한 불빛 속에서 막을 내렸다. 하지만 박서연에게 그날 밤은 전 남편 앞에서 더 이상 눈물도 굴욕도 없이 당당하게 선 첫날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마디가 울렸다. 과거는 나를 묻었을지 몰라도 현재와 미래는 내 것이 될 거야. 파티 이후 강도연 회장 옆에 선 박서연의 모습은 제게의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그녀의 빛나는 모습과 당당함은 많은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몇몇의 시기를 사기도 했다. 그중 최유라는 가장 참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일주일 후 한 단골 카페에서 유라는 한 연예부 기자와 마주 앉았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저도 그냥 들은 얘기지만 어떻게 항공사 승무원 출신이 대기업 관리직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겠어요? 분명 특별한 배경이 있겠죠. 기자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 말씀은 유라는 입꼬리를 올리며 조심스러운 척했다. 제가 직접 말하기는 좀 그렇고 기자님이 몇 줄만 써보시면 여론 반응이 어떨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핫한 소식은 금방 퍼지잖아요. 이틀 후 박서연 회장과의 특별한 관계로 고속 승진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이 그룹 전체에 퍼졌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녀가 외모를 이용해 승진했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점심시간 몇몇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렸다. 듣자 하니 박서연 씨는 관리 경험도 없다던데. 그냥 강 회장님이 밀어줘서 그런 거라며? 그러게. 승무원이 어떻게 바로 임원이 돼. 뭔가 없으면 불가능하지. 서연은 우연히 그 옆을 지나가다 모든 말을 들었다. 심장이 조여왔지만 얼굴에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계속 걸어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바닥에 울리며 보이지 않는 비수들을 덮으려는 듯했다. 그날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있던 서연은 창밖의 도시 야경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속삭였다. 최선을 다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는구나.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거야. 휴대폰이 울렸다. 정은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였다. 서연아 괜찮아? 소문 들었어. 누가 일부러 너를 해치려는 게 분명해. 언니, 분명 유라 지실 거야. 하지만 걱정 마. 그 여자가 이기게 두지 않을 테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서연은 그룹에 입사한 이후의 모든 업무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메일, 회의록, 상세 계획서 등 모든 것이 명확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또한 IT 부서에 조용히 시스템 로그 기록을 요청하여 자신의 모든 결정이 투명했음을 증명할 준비를 했다. 다음 날 경영진 회의에서 누군가 소문을 넌지시 언급하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소리는 명확하고 단호했다.
제가 이룬 모든 성과는 제 노력과 실력의 결과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모든 업무 데이터, 보고서, 이메일을 공개하여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몇몇은 당황하며 서로를 쳐다봤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도연 회장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박서연 씨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는 소문이 아닌 결과로 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눈에는 강인함이 번뜩였다. 마음속에서 결의가 불타올랐다. 나를 무너뜨리고 싶다고? 최유라,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는지. 밖에서는 서울 하늘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서연의 마음속에서도 조용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폭풍은 뜬 소문을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똑바로 날아갈 것이었다. 늦은 오후 LK그룹 빌딩 1층 로비는 한산했다. 해질녘의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대리석 바닥을 차가운 금빛으로 물들였다. 박서연은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손에는 얇은 서류철 하나만 들려 있었지만 눈빛은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로비 한쪽 구석에 최유라가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몸에 꼭 맞는 오피스룩을 입고 한 손을 허리에 얹은 채 도전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다. 어머, 서연 씨. 백 없이 일하느라 고생이 많다고 들었어요. 안타깝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다 아는데 어쩌죠? 유라가 비꼬며 말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가까이 다가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침묵하는 게 두려워서라고 생각하지 마. 당신 때문에 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였어. 하지만 계속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당신을 빗속으로 끌어내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야. 유라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다가 이내 억지로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발뺌했다. 지금 누굴 협박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서 나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뒤에는 재혁 씨가 있지만 당신은 화장으로 꾸민 얼굴 말고 뭐가 있죠? 서연은 서류철을 꽉 쥐었다. 목소리는 단단했다. 난 누구도 필요 없어. 나에겐 내 일, 내 능력, 그리고 나 자신이 있어. 당신은 다른 사람 남편한테 빌붙는 거 말고 뭐가 남았는데?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유라는 눈을 부릅떴고 입술은 분노로 떨렸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강도연 회장이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파트너와의 회의를 막 마치고 나오다 우연히 모든 대화를 목격했다. 그의 손이 바지 주머니 안에서 살며시 주먹을 쥐었다. 눈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더 이상 과거의 박서연이 아니구나. 스스로 일어서는 법, 저항하는 법을 알게 됐어. 그것이 바로 내가 그녀를 믿는 이유다. 유라는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분노를 토해내듯 바닥을 시끄럽게 울렸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가슴은 가쁘게 오르내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순종적인 여자에서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으로 진정하게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는 것을 알았다. 강도연 회장이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방금 아주 잘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맞서고 저항할 줄 아는 것이 억압당하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작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제가 누군가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합니다. 강도연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서연에 대한 존경심은 날마다 커져가고 있었다. 밖은 이미 어두워졌지만 박서연의 심장 속에서는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감과 강인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풍파에 맞설 준비가 된 불꽃이었다. 월요일 아침, LK그룹의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그룹 전체의 관심이 박서연이 총괄하는 수백억 원 규모의 국제협력 행사에 쏠려 있었다. 성공한다면 이는 그룹의 큰 도약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능력을 확실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대회 의실에는 고위 임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으로 몇몇이 속삭였다. 과연 저 여자가 해낼 수 있을까? 요즘 소문도 안 좋은데 행사 망하면 흑백이 가려지겠지. 서연은 그 말을 들었지만 침착한 미소를 유지했다. 손에 든 두꺼운 서류철은 몇 달간 밤샘으로 이뤄낸 결과물이었다.
행사 당일 강남의 국제 호텔 컨벤션 홀이 화려한 조명으로 빛났다. 수많은 해외 그룹의 손님들이 참석했고 분위기는 고급스러웠지만 압박감이 넘쳤다. 행사 초반 작은 사고가 발생했다. 동시통역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몇몇 외국인 손님들이 미간을 찌푸렸다. 당황한 시선들이 오갔지만 서연은 신속하게 무대 위로 올라가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들고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이 복구되는 동안 토론이 중단되지 않도록 제가 직접 통역을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명확했으며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홀 안은 조용해졌다. 해외 연사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연은 빠르고 재치 있게 통역했다. 긴장됐던 분위기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심지어 많은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다.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강도연 회장은 만족스러운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전까지 그녀를 의심하던 몇몇 임원들은 이제 조용히 존경심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 체결식이 진행되고 파트너사들이 일제히 악수했다. 수백억 원이라는 숫자가 대형 스크린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홀을 가득 메웠다. 한 외국인 손님이 서연과 악수하며 미소 지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이렇게 젊은 관리자가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어렸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의 성공이 아니라 모든 비난과 험담에 맞선 역전승이었다. 멀리서 이재혁과 최유라도 부동산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재혁은 무대 위를 바라보며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가 오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최유라는 이를 갈며 와인잔을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가 퍼뜨렸던 모든 소문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저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을 뒤집을 수 있지? 강도연 회장이 무대 위로 올라와 모든 하객 앞에서 서연과 악수했다.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의 성공은 박서연 씨의 끊임없는 노력의 증거입니다. 저는 올바른 사람에게 기회를 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보석처럼 빛났다. 그녀는 처음으로 과거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느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부동산 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빠르게 퍼졌다. 이재혁의 회사가 진행하던 대형 프로젝트에서 갑작스럽게 자금이 회수된 것이다. 주요 투자자는 다름 아닌 LK그룹이었고 그들은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비리를 발견했다며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사무실에서 이재혁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로 집어던지며 으르렁거렸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온 거야? 누가 LK그룹 마음대로 우리한테 등을 돌리게 했어? 한 직원이 불안하게 대답했다. 대표님, 그룹 측에서는 비용이 부풀려지고 서류가 불투명하다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고. 이재혁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가 몇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었다. 혼란 속에서 재혁은 단 하나의 이름을 떠올렸다. 박서연. 그날 오후 서연은 LK그룹 본사 로비에서 퇴근하던 중이었다. 문을 나서자마자 그녀는 초췌한 얼굴과 구겨진 옷차림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재혁과 마주쳤다. 그는 달려와 다급하게 말했다. 서연아, 제발 부탁이야. 강 회장님한테 나 대신 말 한마디만 해줘. 그룹이 투자금을 빼면 우리 회사는 끝장이야. 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홀로 울었던 밤들, 그가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 그녀를 모욕 속에 내버려 둔 채 유라와 당당히 걷던 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는 느리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재혁 씨, 배신을 선택한 건 당신이에요. 이제 그 대가는 스스로 치르세요. 난 더 이상 당신이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던 과거의 여자가 아니에요. 이재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입술이 떨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부부였잖아.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어?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당신이 내 눈앞에서 유라 손을 잡던 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게 내버려뒀던 날, 당신은 이미 나를 외면했어요. 이제는 내가 가만히 서서 당신이 무너지는 걸 지켜볼 차례예요.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이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돈뿐만 아니라
권력과 한때 곁에 있었던 여자까지도 서연은 단호하게 돌아섰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또렷하게 울리며 무너져가는 배신자를 뒤로하고 멀어져 갔다. 멀리서 강도연 회장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개입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박서연은 이제 더 이상 연약한 여자가 아니라 과거에 맞서고 미래를 향해 강하게 나아가는 진정한 전사였다.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거짓을 씻어내는 운명의 심판처럼. 그리고 그 빛 속에서 고개를 든 채 걸어가는 서연의 모습은 배신당했던 한 여인의 부활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재혁의 몰락 이후 서연의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LK그룹에서의 일에 몰두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이제 그녀 곁에는 조용히 그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강도연 회장이었다. 중요한 회의에서 그는 종종 서연에게 발표를 전적으로 맡겼지만 그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적시에 보충 설명을 해주며 의심의 눈초리로부터 그녀의 입장을 보호해 주었다. 한 번은 해외 파트너가 갑작스럽게 계약 조건을 변경하자 서연은 해결책을 찾느라 당황했다. 강도연 회장은 몸을 기울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장기적인 이익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들은 눈앞의 이익을 원하지만 우리는 10년 후의 이익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과 마주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감을 되찾았다. 결국 그 거래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그녀가 복도에 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자 강도연 회장이 다가와 미소 지었다. 내가 말했죠. 당신은 해낼 수 있다고. 서연은 그를 바라보며 입술을 살짝 떨었다.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다. 업무 외적으로도 강도연 회장은 조용히 서연을 챙겼다. 그녀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면 그는 따뜻한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먹으면서 해요. 일만 하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녀는 놀랐다. 눈가가 촉촉해졌고 잠시 어색했지만 이내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었다. 수많은 쓰라린 날들 끝에 처음으로 마음속에 온기가 퍼지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저녁 정은지가 서연의 오피스텔에 놀러왔다. 바쁘지만 더 이상 수척하지 않은 친구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다. 서연아, 너도 느끼니? 넌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는 여자가 아니야. 아직 무서워? 언니. 서연은 다시 배신당할까봐 두렵다고 고백했다. 은지는 친구의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언제까지나 마음을 닫고 살 수는 없어. 강 회장님 같은 분이라면 그분은 진심으로 너를 아껴주시는 것 같아. 넌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서연은 침묵했다. 심장이 조용히 떨렸다. 강도연 회장의 따뜻한 시선, 그녀가 가장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새로운 생각이 싹 텄다. 어쩌면 나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고. 그날 밤 오피스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연은 이 말을 유리창에 기댔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다른 남자를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다시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서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시원한 밤바람이 축복처럼 불어왔다. 앞으로의 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박서연의 심장은 다시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박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온갖 굴욕을 견뎌냈던 항공사 사무장에서 이제 그녀는 LK그룹의 인사 및 홍보 총괄 이사가 되어 있었다. 그룹의 국제 프로젝트 런칭 행사에서 거대한 컨벤션 홀은 눈부시게 빛났고 수백 명의 기업가, 기자, 귀빈들이 모였다. 밖에서는 불꽃이 터지고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LK그룹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박서연은 순백의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눈부신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녀 옆에는 기품 있고 당당한 강도연 회장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두 사람의 모습에 혼란이 술렁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구석진 자리에 이재혁과 최유라도 앉아 있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재혁의 회사는 연이은 위기로 빚더미에 앉았고 파트너들은 등을 돌렸다. 지친 유라는 여러 번 그를 원망했고 둘의 관계는 금이 갔다. 그들은 무대 위를 씁쓸하고 무력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이. 이재혁이 메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너를 잃었구나. 최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다. 과거의 비아냥과 계략은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속에서 강도연 회장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 당신은 진정으로 승리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다.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또렷하지만 따뜻하고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배신이 저에게 제 자신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꿋꿋하게 일어서서 당당하게 걷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배신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성장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호라는 잠시 조용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많은 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잿더미 속에서 일어선 한 여성의 강인함과 자부심에 감동했기 때문이다. 뒷좌석에서 정은지는 눈가를 닦으며 속삭였다. 서연아, 넌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어. 강도연 회장은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했다. 그는 조용한 약속처럼 그녀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그날 밤, 화려한 불꽃이 수놓은 서울의 밤하늘 아래 박서연은 고개를 들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눈물로 가득했던 과거는 막을 내렸다. 그녀의 앞에는 자유롭고 강인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말을 속삭였다. 배신 덕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